혹시 여러분 주변에 일본인 여성이랑 결혼한 한국 남자분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사 동료 중에, 친구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 정말 드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사람 아내가 일본 사람이래 하는 이야기 심심찮게 들리지 않으세요? 20년 전만 해도 이건 진짜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게 그냥 제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도 딱 나옵니다. 작년 한 해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가 결혼한 게 1176건이어서요.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40%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최근 10년 중에 제일 많았고요.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반대는 어떨까요? 한국 여자랑 일본 남자가 결혼한 경우요. 이건 147건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5분의 1로 줄었어요. 한쪽은 40% 늘고 반대쪽은 5분의 1로 줄고 뭔가 방향이 딱 정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귀가 훨씬 재밌게 들리실 거예요. 첫째, 지금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가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둘째, 그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진짜로 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K-팝도 드라마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파트입니다. 셋째, 우리한테는 그냥 사는 집인 그 아파트가 그들 눈에는 세상에 없던 신세계예요. 왜 그런지 들으시면 우리가 사는 이곳을 좀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 세대 전엔 우리가 동경하던 그 일본이 왜 지금은 반대로 우리를 부러워하게 됐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지 알려면 옛날부터 봐야 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한테 일본은 그냥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넘사벽이었습니다. 일본 전자제품은 최고였고 일본 차는 고장이 안 났고 일본 만화랑 게임은 우리가 밤새워 봤어요. 도쿄는 세계에서 제일 화려한 도시 중 하나였고요. 일본 여행 한 번 다녀오는 게 자랑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랑 결혼한다?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였어요. 반대로 일본이 우리를 결혼 상대로 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방금 그 숫자예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확 늘어난 규모로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다들 한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K-팝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보고 그러다 한국 남자를 만나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시작은 대부분 문화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좋아서 놀러 오는 거랑 아예 여기서 평생 살기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여행은 며칠 즐기다 가면 돼요. 그런데 결혼해서 산다는 건 매일매일의 생활입니다. 밥하고, 장보고, 아이 키우고, 병원 가고 그 일상이 안 좋으면 아무리 문화가 좋아도 못 버텨요.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 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 오늘 이야기의 진짜 열쇠가 있습니다. 그 답이 좀 뜻밖이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자,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에 사는 어느 일본인 여성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일본 시골에서 자랐어요. 우리로 치면 지방 소도시 같은 곳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의 신축 아파트에 처음 살게 됐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이분이 뭘 보고 제일 먼저 놀랐을까요? 단지 안에 다 있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파트 단지 안에 편의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놀이터가 있고 헬스장이 있고 카페가 있고 병원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걸어갈 거리에 있는 거예요. 우체국, 시청, 학교까지 다 근처에 몰려 있고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하죠. 아파트 단지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살던 일본 시골은 정반대였거든요. 거기는 집만 딱딱 있어요. 단독주택들이 띄엄띄엄 놓여 있고 편의점 하나 가려면 걸어서 20분입니다. 심지어 편의점을 차 타고 가야 하는 동네도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은 진짜 딱 집만 있는 느낌인데 한국은 필요한 게 다 가까이 있어서 너무 편리하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유 하나 사러 차 타고 20분 나가야 하는 동네에서 살다가 슬리퍼 신고 1분 걸어서 편의점 가는 동네로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세계였겠어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아파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일본 시골에서는 다들 단독주택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신축 아파트 첫 입주가 얼마나 설레는 일이었겠어요. 남편한테 고맙다고, 이런 집에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대요. 우리는 신축 아파트 입주가 힘들고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귀한 경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같은 걸 보는데 시선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분이 집 안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집이 이미 다 완성돼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 신축 아파트는 들어가면 웬만한 게 다 붙어 있잖아요. 붙박이장이 벽에 딱 짜여 있고, 주방에는 인덕션이랑 후드가 박혀 있고, 냉장고 들어갈 자리가 딱 맞게 나 있고, 식기세척기가 싱크대에 쏙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에 매립돼 있고요. 요즘 새 아파트는 건조기 자리, 김치 냉장고 자리까지 다 마련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신축이면 원래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일본은 완전히 달라요. 일본에서 집을 빌리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자를 받습니다. 에어컨도 내가 사서 달아야 하고 조명도 내가 사서 달아야 해요. 심지어 천장에 전등이 없어서 이사 첫날 불도 안 들어오는 집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스레인지도 내 거, 세탁기 놓을 자리도 내가 알아서 다 내 돈으로 채워야 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여성 입장에서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다 갖춰진 한국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문만 들어가면 바로 살 수 있으니까요. 냉장고랑 세탁기 정도만 사면 끝이에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겨울입니다. 한국 아파트는 겨울에 따뜻하잖아요. 바닥이 뜨끈뜨끈하죠? 우리는 바닥에 보일러로 데운 온수를 배관으로 돌려서 바닥 전체를 데웁니다. 그래서 겨울에 맨발로 다녀도 따뜻하고 바닥에 이불 깔고 등지지면서 자도 되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아구미에 불 떼서 방바닥 데우던 온돌 있잖아요. 그 원리를 현대식으로 바꾼 게 지금 우리 집 보일러 바닥 난방이에요. 몇백 년 된 우리 난방 방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데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특이한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는 공기를 데우거든요. 라디에이터나 히터로 방 공기를 데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바닥 자체를 데웁니다. 발부터 따뜻해지니까 훨씬 아늑해요. 일본이 딱 그 공기 데우는 방식이에요. 그것도 일본 집은 나무로 지어서 단열이 약합니다. 그래서 히터를 꺼버리면 순식간에 추워져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일본 사람들 상당수가 겨울에 실내 온도 10도도 안 되는 집에서 산다고 해요. 밖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일본은 집안이 밖보다 더 춥냐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히트쇼크라는 말이 있어요. 추운 집에서 벌벌 떨다가 갑자기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면 그 급격한 온도 차이 때문에 심장이랑 혈관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이걸로 돌아가시는 분이 일본에서 한 해에 수천 명, 많게는 10,000명 넘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겨울에, 대부분 어르신들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이 추워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온돌 덕분에 집안이 늘 따뜻하니까요. 그러니 이 일본 여성이 한국 아파트의 뜨끈한 바닥에서 첫 겨울을 나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따뜻한 집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차 때문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차 몰고 들어와서 지하로 쭉 내려가면 우리 동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대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까지 올라가요. 비 오는 날에도 우산 한 번 안 펴고 집까지 가는 거예요. 여름에 장 봐서 무거운 짐 잔뜩 실었을 때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 끌고 엘리베이터 타고 현관까지 그대로 가잖아요. 겨울에 눈 오는 날 차에 눈 쌓일 걱정도 없고요. 여름 땡볕에 차 안이 펄펄 끓을 걱정도 덜하죠. 차가 지하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본 여성은 이게 신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일본에서 차를 사려면요, 먼저 주차장부터 구해야 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차고지 증명제라고 하는데 나 이 차 될 곳 있어요 하는 걸 서류로 증명해야 차를 살 수 있어요. 주차할 데도 없으면서 차부터 사는 걸 막는 거죠. 그럼 그 주차장은 어디서 구하냐? 집이랑 따로 빌려야 해요. 월세를 내고요. 우리 집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따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쿄 같은 데는 주차장 월세만 우리 돈으로 몇십만 원씩 하기도 해요. 차 대는 값이 웬만한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밤에 차 대고 집까지 걸어와야 하고, 비 오면 우산 쓰고 걸어와야 하고, 눈 오면 아침에 차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합니다. 주차장이 집이랑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걸 겪던 사람이 한국 와서 집 지하에 차 대고 엘리베이터로 바로 올라오는 걸 보니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것도 아파트 사면 주차장이 그냥 딸려오잖아요. 따로 돈 내는 게 아니고요. 이 일본 여성이 그랬대요. 비를 안 맞고 집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다고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해서 좋은 줄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 또 감탄한 게 있어요. 아파트 자체가 하나의 작은 도시 같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큰 아파트 단지에는요,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고, 사우나가 있는 곳도 있고, 도서관, 실내 농구장, 심지어 골프 연습장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요즘은 앱으로 이런 시설을 예약해서 씁니다. 손님이 오면 게스트룸을 빌려주는 단지도 있고요.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집이 아니라 작은 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차를 아예 지하로 다 넣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 아파트는 단지 안 땅 위에 차가 쫙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차에 부딪힐까봐 조마조마했고요. 그런데 요즘 새 아파트는 차를 전부 지하에 넣어서 지상에는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요. 그럼 그 위 땅은 뭐가 되겠어요? 전부 공원이 됩니다. 나무 심고 산책로 깔고 분수 만들고 놀이터 놓고요. 단지 전체가 하나의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단지 안에서 뛰어놀아도 차 걱정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산책하기도 좋고요. 이 일본 여성이 이걸 보고 또 놀란 거예요. 아파트 안에 이렇게 넓은 공원이 있다니. 자기가 살던 시골에도 이런 공원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아파트는 원래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앞선 방식입니다. 차와 사람을 완전히 분리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귀엽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들으시면 웃으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잠옷 입고 편의점 가는 거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밤에 출출하면 트레이닝복이나 잠옷바람에 슬리퍼 찍찍 끌고 편의점 가서 맥주 하나 사오고요. 파자마에 패딩 걸치고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일본 여성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처음엔 저 사람 왜 잠옷 입고 밖에 나왔지? 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죠. 일본에서는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래요. 일본 사람들은 밖에 나갔던 옷은 밖에 공기가 닿았으니까 그 옷을 입고 다시 잘 수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편의점 하나 가려고 해도 옷을 갈아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잠옷 입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 하고요. 진지하게요. 우리한테는 질문 자체가 웃긴데 이분한테는 진짜 궁금한 문화였던 거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그만큼 우리 아파트 생활이 편의점이랑 가깝다는 거예요. 잠옷 입고 나가도 될 만큼 가까우니까 이런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편의점이 차 타고 20분인 나라에서는 절대 안 생길 문화죠. 자, 그리고 이 여성이 결정적으로 놀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안전이었어요. 이분이 그랬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살기 제일 좋은 것 같다. 치안이 너무 좋다. 일본도 치안 좋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이 한국 치안에 감탄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아이가 밤에 놀이터에서 놀아도 걱정이 덜하고 여자 혼자 밤늦게 다녀도 괜찮고요. 이게 그들 눈에는 정말 특별하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아파트만의 안전장치가 여러 겹 있어요. 단지 입구에 경비실이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오고 현관에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공동 현관이 있고 우리 집 문 앞에는 또 도어록이 있고요. 엘리베이터랑 복도에는 CCTV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우리 집까지 오려면 문을 몇 개나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택배도 그래요. 우리는 택배 오면 문 앞에 놔두고 가도 없어질 걱정을 별로 안 하잖아요. 경비실에서 대신 받아주기도 하고 요즘은 아예 무인 택배함에 넣어두고요. 이게 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외국은 눈앞에 놔둔 택배가 사라지는 일이 워낙 흔해서 그걸 훔쳐가는 도둑을 부르는 단어까지 따로 있을 정도거든요. 이 일본 여성이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고 느낀 거예요. 그게 사실 결혼해서 정착을 결심하는데 아주 큰 부분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왜 하필 아파트일까요? 우리는 아파트가 그냥 흔한 집이잖아요.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삽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게 뭐가 특별한가 싶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온 나라가 아파트에 사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아요. 다른 나라를 볼게요. 미국은 잘 사는 사람일수록 도시 외곽에 넓은 단독주택을 짓고 삽니다. 마당이 있고 차고 있는 그런 집이요.
아파트는 오히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프랑스도 비슷해요. 프랑스에서는 부자들이 단독주택에 삽니다. 아파트는 그 아래로 보고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예요. 우리는 부자일수록 더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합니다. 강남의 비싼 아파트, 한강 보이는 아파트.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요. 외국 사람들이 이걸 제일 신기해합니다. 왜 부자가 아파트에 살지? 이게 그들한테는 문화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파트가 단순히 사는 집이 아니에요.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어느 동네 무슨 아파트에 사느냐가 그 사람 형편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우리끼리는 그 아파트 얼마 올랐대 하는 이야기를 인사처럼 하잖아요. 이것도 외국 사람 눈에는 신기한 겁니다. 집을 사고 팔면서 재산을 불린다는 개념이 특히 아파트로 그렇게 한다는 게요. 일본만 해도 집은 사는 순간 값이 떨어지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랑 정반대죠.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만큼 우리가 아파트에 진심이라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 하고요. 온 국민이 이렇게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건설사들도 경쟁적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시설 하나라도 더 넣고 조경 하나라도 더 예쁘게 하고요. 그 경쟁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인 겁니다. 전 국민이 까다로운 손님이니까 물건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아파트라는 게 원래 우리 것도 아니었어요. 아파트는 원래 서양에서 온 겁니다. 좁은 도시에 사람 많이 살게 하려고 만든 서양식 공동주택이요. 그런데 정작 서양에서는 이게 그렇게 고급 주거로 안 자리 잡았어요. 부자들은 여전히 마당 있는 집을 원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파트를 들여와서 완전히 우리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단지를 만들고 그 안에 온갖 시설을 넣고 도시 전체를 아파트 중심으로 설계하고요.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원조보다 더 잘 만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도, 반도체도, 조선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남이 먼저 만든 걸 가져와서 우리가 더 잘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도 딱 그 경우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아파트에 진심이 됐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사람이 많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도시로 사람이 확 몰렸어요. 그 많은 사람을 좁은 땅에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 쌓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그냥 집만 위로 쌓은 게 아니라 아예 도시를 통째로 계획해서 만든 겁니다. 신도시라는 걸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빈 땅에 그림을 그려요. 가운데 번화가를 놓고 그 주변에 아파트를 쫙 두르고 지하철역을 놓고 학교랑 병원이랑 관공서를 배치하고 이걸 다 미리 설계해서 한 번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걸어갈 거리에 다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한 거죠. 이걸 일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재밌게 설명한 게 있어요. 짱구 아시죠? 그 만화요. 짱구 엄마가 어린이집에 짱구 데려다 줄 때 자전거 타고 바구니에 짱구 태워서 다니잖아요. 장 볼 때도 자전거에 바구니 달고 다니고요. 일본 시골 생활이 딱 그래요. 뭘 하려면 자전거를 타야 하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아파트는 그 모든 게 걸어서 되는 거리에 있어요. 자전거도 필요 없어요. 슬리퍼면 됩니다. 이 차이를 그 일본 여성이 짱구로 설명하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이게 일본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일본은 도시가 오래된 만큼 자연스럽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집 따로, 상가 따로, 역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는 나중에 빠르게 개발하면서 아예 한 덩어리로 묶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늦게 개발한 게 오히려 유리했던 거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예전 방식으로 이미 다 지어져 있었어요. 이제 와서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늦게 시작한 덕분에 처음부터 최신 방식으로 도시를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늦게 출발한 게 손해가 아니라 기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왜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까지 오려고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일본 시골이 어떤 상황인지 봐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늙기 시작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방이 빠르게 비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쿄 같은 큰 도시로 떠나고 시골에는 노인들만 남았어요. 아까 그 여성이 살던 동네 기억나시죠? 6시면 가게가 문을 닫고
밤에는 버스도 안 다니고 편의점 하나 가려면 한참을 나가야 하는 곳이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 거기서 뭐라고 살겠어요? 할 일이 없어요. 실제로 그 여성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일본에서는 겨울에 4시만 되면 어두워지고 저녁이면 할 게 없어서 그냥 집에 있었다고요.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그게 하루의 끝이었대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밤에도 활기가 넘치고 어디든 갈 데가 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 와서 명동이랑 홍대, 이태원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대요. 사람이 이렇게 많고 활기찬 도시가 있구나 하고요. 자기가 살던 조용한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한 풍경이었던 거죠. 여기에 일본의 진짜 씁쓸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일본 시골의 노인 정책을 얘기했는데요. 어떤 지역은 65세가 넘으면 정기적으로 센터에 나오라고 한대요. 그리고 살을 안 빼면 연금을 깎는다는 거예요. 건강관리 안 하면 불이익을 주는 거죠. 이게 왜 나온 정책이겠어요? 노인이 너무 많아서예요. 젊은 사람은 다 떠나고 노인만 남으니까 그 노인들 건강이라도 챙기게 해서 의료비를 줄여보려는 거예요. 나라가 늙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정책 하나하나가 다 그쪽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자란 젊은 여성이 활기 넘치는 한국에 와서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한국이 더 좋다면 자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의 지방이 젊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방도 지금 빠르게 비어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수도권으로 오고 지방 소도시는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겪은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낫네 하고 웃을 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일본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확실히 상황이 뒤집힌 건 맞아요. 한 세대 전엔 우리가 일본의 화려한 도시를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일본의 젊은 여성이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부러워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큰 그림이에요. 그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진짜로 얻은 게 뭘까요? 편리한 아파트?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바로 삶의 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걸어서 모든 게 해결되는 동네에 살면 뭐가 달라질까요? 시간이 생깁니다. 장보러 왕복 1시간을 안 써도 되고 아이 어린이집이 코앞이고 운동하러 멀리 안 가도 되고요. 그렇게 아낀 시간이 다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아이를 놀이터에 내보내도 덜 불안하고 밤에 돌아다녀도 무섭지 않고요. 이 심리적인 여유가 사실 엄청 큰 겁니다. 실제로 그 여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애 낳고 키우기 정말 좋을 것 같다고요. 일본에 있을 때보다 지금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이 편리함이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이 부러워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아파트값 비싸다고 불평하고 층간소음 힘들다고 하고 답답하다고 단독주택 로망을 이야기하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도 많죠. 그런데 밖에서 온 사람 눈에는 이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편의점이 코앞이고 단지 안에 없는 게 없고 겨울엔 바닥이 따뜻하고 밤에도 안전한 이 생활이요. 너무 익숙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원래 그래요. 내가 매일 누리는 건 잘 안 보입니다. 밖에서 온 사람이 와 하고 놀랄 때 그제야 아 이게 좋은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 일본 여성들이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그곳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곳이라고요. 자 이제 처음에 그 이상했던 숫자로 돌아가 볼게요.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 결혼은 40% 늘었는데 반대는 5분의 1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방향이 딱 갈렸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그 방향이 곧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결혼해서 어디서 살지 정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나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일본 여성이 한국에 오면 아까 말한 그 편리한 생활을 얻어요. 그런데 한국 여성이 일본 시골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물론 이걸 너무 단순하게 어디가 낫다로만 말하면 안 돼요. 일본에도 좋은 점이 많고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조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큰 흐름으로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그 나라의 지금 활력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활기 있는 곳으로 모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는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요. 한 세대 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본을 동경했어요. 일본처럼 잘 살고 싶어 했고 일본 물건을 부러워했죠. 그때 우리는 올려다보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좁은 땅에 도시를 새로 그리고 아파트를 세우고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리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일본의 젊은 여성이 한국에 와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 나라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부러워하게 된 거죠. 이게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한 세대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의 아파트에 살면서 여기가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확 늘어난 규모로요. 그리고 그들이 반한 건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이 가깝고 단지 안에 다 있고 겨울엔 바닥이 뜨끈하고 밤에도 안전한,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그 일상이었어요. 물론 앞으로 갈 길도 있어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그것도 반쪽이니까요. 우리 아파트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집값은 너무 비싸고 층간소음 갈등도 심하고 똑같이 생긴 아파트만 늘어서 삭막하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편리함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사이에 우리 지방은 일본처럼 비어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넘어야 할 산은 분명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한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가 한 세대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생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던 그 아파트로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곳이라는 거요.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었을 뿐이지요. 가끔은 밖에서 온 사람의 눈으로 우리 동네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주변에 일본인이나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 살면서 놀랐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게 그렇게 신기하다고 하던가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경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